도대체 이곳이 파리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체 이 수많은 인파는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파리 올림픽 경기는 관람하지 않는 걸까요? 파리의 심장부에 자리한 이 건물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벨라루스에서 온 나타샤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저는 현재 파리에 머물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작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제 꿈의 도시인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반드시 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일들을 하며 파리 여행 경비를 마련했고 마침내 지금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벨라루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나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수도는 민스크이며 우크라이나인이나 러시아인들도 거주하지만 대다수가 벨라루스인들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가까우며 전 세계에서 칠러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의 여느 국가와는 달리 벨라루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위도에 위치하여 겨울은 한국만큼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하지만 많은 녹지대와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작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 분들은 벨라루스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자주 보여주셨거든요. 그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샤이니와 레드벨벳의 팬이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K-팝을 엄청나게 좋아할 정도로 제 또래 벨라루스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엑소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옆반에도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와 함께 K-팝 커버 댄스 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K-팝 파티가 열릴 정도로 K-팝 팬들이 정말 많으며 그곳에서 커버 댄스 경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K-팝은 콘셉트와 노래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고 가수들의 외모 비주얼과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가창력이 대단하죠. 목소리가 독특한 아이돌들이 많아서 더 개성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힘들 때 의지가 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 덕분에 한국과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벨라루스에서 한국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는 친구들조차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많이 접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알았어라는 한국말이 러시아어 단어 하라쇼와 의미와 발음이 비슷해서 알았어라고 말하며 장난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기 때문에 벨라루스 국민들은 한국을 정말 가깝게 느끼고 좋아합니다. 한국 분들도 우리 벨라루스를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너무 한국 이야기만 했네요. 저는 한국도 좋아하지만 프랑스 또한 매우 좋아합니다.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로맨스 영화들이
파리를 배경으로 했기에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확정되자마자 저는 무조건 파리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년부터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카페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농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여행을 떠날 때도 저는 파리에서의 그 특별한 순간을 그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에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고된 노력이 보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파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공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신선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모습은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파리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벅찬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리에 대한 첫인상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거리로 나가보았을 때 제가 꿈꿔왔던 파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고풍스럽고 낭만적인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개똥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앞두고 미리 청소한 상태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파리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거리에서는 쓰레기 냄새와 지린내가 코를 찔렀고 저는 개똥을 밟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다닐 때마다 신발에 무엇인가를 밟을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노천 화장실은 정말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노상 방뇨가 워낙 흔하다고 해서 이번 올림픽을 대비해 거리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데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소변을 보고 있는 남성들을 보고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였죠. 어디에도 제가 꿈꾸던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아름답고 낭만적이라는 이미지는 아마도 지나치게 이상화된 환상이었을까요? 현실은 그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막 파리에 도착했지만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숙소와 올림픽 경기 관람권을 예약해 두었으니까요. 떠나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고 기대도 컸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며칠 동안 파리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생황의 수질 개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생황은 여전히 더럽고 탁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물이 불투명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물에서 수영 경기가 열린다니 선수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 파리가 맞나 싶었죠. 물론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웅장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그 정도였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현장에서 느껴야 할 특별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막식 장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압사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 후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터져버릴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고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대중교통 요금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요금을 2배 이상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물가가 비싼 도시인데 이런 식으로 요금을 올리다니 파리에 대한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건만 정작 제가 마주한 파리는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 제가 꿈꾸던 그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이후 저는 여러 경기를 관람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마음이 계속 가라앉았고 경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파리에서의 여행이 점점 더 우울해질 때쯤 저에게 작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활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양궁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저는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의 일정을 소화하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었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활을 당기는 순간마다 화살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하게 관역 중앙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이 양궁을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메달을 휩쓸어 가고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완벽한 경기력에 매료되어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습니다. 양궁 경기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탁구와 펜싱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펜싱 경기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상국 선수라는 이름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큰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스윗한 미소까지 정말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빛났습니다. 펜싱 경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오상욱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을 따내며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펜싱 마스크를 벗었고 그 멋진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관람석에 있던 여자들, 저를 포함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모든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걸까? 감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파리에서의 실망감과 우울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경기력 덕분에 다시금 설렘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고 파리에서의 시간이 조금은 달콤해진 것 같았습니다. 홀로 파리를 여행하던 저는 경기를 관람하면서 뜻밖의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의 젊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문화와 K-POP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이야기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파리의 심장부에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고 뜻밖이었죠. 이런 곳이 왜 파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식은 제게 아주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약속을 했고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부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K-팝 댄스, 워크숍, 한식 시식회, 한복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코너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K-팝 부스 앞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덩달아 흥겨워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안은 마치 작은 한국 같은 느낌이었고 저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를 보지 않고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접하다니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의 시간은 실망만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코리아 하우스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집중되자 저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란의 중심에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줄을 서는 것이 귀찮았는지 새치기를 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지 새치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여기 있는 한국 문화가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의 문화를 베낀 것이라며 한국에 속지 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억지 주장을 펼칠 때 저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혀를 찼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기묘했던 건 그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코리아 하우스에 온 것이 분명한데도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국인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헛소리를 반복하며 주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를 말리려는 사람들조차 그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단순한 문화 체험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이처럼 불쾌한 상황이 생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은 경호 인력에 의해 끌려나갔고 코리아 하우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푹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소란이 오래가지 않았고 모두가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에게는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 마침 한국의 국립발레단이 스페셜 갈라 공연을 펼쳤거든요. 발레 공연은 벨라루스에서도 종종 보아왔지만 이 공연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용수들이 펼치는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 음악과 하나가 된 그들의 표현력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국의 발레가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파리에 온 진짜 이유는 올림픽이 아니라 바로 이곳 코리아 하우스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좋지만 이곳에서 매일 새롭게 느끼는 감동이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며칠 후인 8월 2일, 한국과 프랑스의 브레이킹 댄스 팀이 합동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 K-팝 커버 댄스 팀을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K-팝 댄스의 진심인 저에게는 이 공연이야말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의 브레이킹 댄스 팀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프랑스 팀과의 협업 역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날 공연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그 감동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들 덕분에 파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파리 여행이 이제는 한국 문화를 통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코리아 하우스를 찾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파리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만 느낀 것이 아닌 것이 저처럼 매일 코리아 하우스를 찾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마주쳤는데 오늘 또 마주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다들 한국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한식 체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맛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접한 것은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맛이 어떨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빔밥이 제 앞에 놓였을 때 그 알록달록한 색감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신선한 야채들과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노른자가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주최 측에서 비빔밥을 제대로 먹는 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말을 따라 고추장을 넣고 잘 비벼서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펼쳐진 맛의 향연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들이 고추장과 만나 만들어낸 조화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묘하고도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 고기의 풍미,
그리고 고추장의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이토록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느껴졌고 저는 비빔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빔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제공된 편육, 삼계탕, 잡채, 순대 등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고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먹는 즐거움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편육의 쫄깃한 식감과 삼계탕의 깊은 국물 맛, 잡채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 순대의 독특한 향과 풍부한 맛까지 한식의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음식들을 맛보며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식의 맛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이다 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눈을 감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사람들, 서로 맛을 나누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동안 이 맛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한식 체험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파리 여행에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샤이니의 팬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음악을 통해 힘을 얻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호는 제 마음속에서 항상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올림픽에 샤이니의 민호가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기장을 찾았을 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민호가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격스러웠죠. 제 마음속에서는 흥분과 기쁨이 일렁였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가까이에서 본 순간 화면 속에서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보니 그의 매력은 더욱 빛났고 그의 눈빛과 미소는 정말로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자 민호는 흔쾌히 저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게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팬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가득 느꼈고 그와의 만남이 이렇게나 특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진솔한 모습 덕분에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그날의 사진을 다시 보며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팬으로서 민호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행운에 대해 감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파리 여행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았는데 민호와의 만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제게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한 나타샤 씨의 이야기가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긴 사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나타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놀라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